안녕하세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구약 중간 이야기 14번째 프톨레미 왕조와 유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이야기까지 알렉산더가 신나게 세상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쪽을 거쳐서 이집트까지 점령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자, 오늘은 그 이상을 넘어서서 인도의 겐지스강까지 원정을 계속했던 알렉산더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도의 겐지스 강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모든 지역을 다 차지하고 저쪽 완전 반대편까지 넘어간 거예요. 거기까지 종군하고 오랜 동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부하들이 못 해먹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언제까지 전쟁만 할 겁니까? 부하들도 오랜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겠습니까? 이제는 종군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요. 알렉산더는 어쩔 수 없이 원정을 중단하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기원전 323년에 32세의 젊은 나이로 알렉산더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무슨 의료기술이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사인을 밝힌다든지 어떠한 병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것은 이 병인데 그 당시 기술로는 고치기 어렵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게 그냥 열이 나다가 그냥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약 2300년 전에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란당해서 칼에 찔리지 않은 이상 사인을 밝히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에 헬라 제국에 큰 변동이 오는데,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죽었을 당시에 알렉산더의 뒤를 이을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오랜 동안 정복 전쟁을 같이 해왔던 알렉산더의 장군들, 이 사람들이 헬라 제국을 나누어서 서로 왕조를 세우고 각자의 왕조로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이야기할 것은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마게도네의 장군 라고스의 아들 프톨레미가 부유하지만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이집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기원전 322년 11월에 프톨레미는 44세의 나이에 이집트에 도착하게 되고 이집트를 자신의 손에 넣은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로부터 알렉산더의 시신을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이집트로 가지고 옵니다. 프톨레미가 알렉산더의 시신을 가져온 것,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자신이 적법한 알렉산더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신을 가져왔겠죠. 자, 이 프톨레미 왕조는 프톨레미가 시작해서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왕이죠. 클레오파트라 여왕까지 약 300년 정도 지속되는 왕조입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는 북쪽으로의 경계가 애매했어요. 왜 애매하냐면 시리아하고 동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셀루커스 왕조가 있었는데 이 셀루커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가 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두고 분쟁을 벌였습니다. 분쟁을 벌인 이유는 예루살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를 서로 갖고 싶어 했던 거죠. 기원전 320년에 프톨레미 왕조가 결국 이 이스라엘 지역을 합병하면서 유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령하면서 약 1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전략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10만 명 이상 있었겠죠. 근데 그 10만 명이 이집트로 오게 되면 반란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내 가족, 내 친척 혹은 나와 친한 사람이 이집트로 강제로 이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어떠한 소요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집트에 있는 자기의 친구들, 가족들,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험을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자, 이때 이집트로 넘어간 유대인들은 그동안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람어를 버리고 그리스어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세계화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나라나 어떠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와 만날 때 가장 큰 장벽은 언어입니다. 근데 이 언어가 통일되기 시작하면
빠르게 모든 것이 소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프톨레미 왕조는 기원전 319년부터 기원전 198년까지 약 122년간 유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대부분 통치를 유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도 평화와 안정을 누렸고, 그리고 유대 지역의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로 계속 자리를 보존했습니다. 자, 항상 기득권이 문제죠.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기득권, 어떤 종교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보장만 해주면 그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어차피 싸워서 프톨레미 왕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왕에게 충성하는 거죠. 마침 프톨레미가 부유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기본적으로 부유한 곳이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도 있고, 큰 도서관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 혹은 헬라 제국의 다른 왕조와 부딪힐 만한 곳이 없어요. 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하거나 어디 때려 부시거나 뺏어오거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덩달아 그 영향권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평화스럽게 지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에 있을 때, 그리고 헬라 제국으로 지배가 바뀌었을 때에, 또 헬라 제국이지만 프톨레미 왕조로 또 바뀌었을 때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세금을 내느냐, 그 정도만 바뀐 것이고, 그래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종교와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는 받아들이게 되지만, 자신들의 고유한 것들은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별 문제 없이 그 시절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유대 지역은 오랜만에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되고요. 오랜 동안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나올 이야기인데요. 이 평화의 시대에 그냥 조용하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70인역이라고 불리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 성경이 등장하게 되어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